안녕하세요. 오늘 이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사업자 발굴이라는 게 뭘까요? 사업자 발굴. 우리 비즈니스잖아요. 제가 오늘 세무사님에 대해서 쓴 글을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뭐 먹어 과일. 세무사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배운 것. 아니요. 못 보셨어요? 세무사님하고 못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오너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거죠. 왜냐하면 오너는 밖에 나가야 돼. 밖에 나가서 모임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가고 다 해야 돼. 왜 모임하고 골프 치러 갈까요? 그게 안 들리세요, 이 여사님? 밖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건수를 물어와야 네 제품을 만들든 무슨 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직원들이 보기에는 오너는 맨날 술 먹으러 가고 모임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놀러 다니는 걸 보죠. 네, 놀러 다니는 거 보여요. 근데 오너가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야지. 인맥 쌓기죠. 인맥 쌓기. 물론 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준비를 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영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직원들한테 영업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일반 직원들한테요? 네. 이사님 일반 직원들한테 영업이라고 그러면 뭐로 다가와요? 사는 거. 일반 세일즈. 남 밑에 더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죠. 음. 최근에 제가 무슨 프로더라 현숙 씨가 그 보는 프로 있는데 어쩌다 사장인가 뭔가 하는 프로에 보니까 무슨 디자이너가 영업하는 방식이 나오더라고요. 직원들한테는 카리스마가 있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영업할 때는 진짜 180도 바뀌어서 이제 공손한 자세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오너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가를 발굴한다는 건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이라는 걸 해. 자기 스스로. 그게 꼭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영업 행위 자체가 그거죠. 인맥을 넓힌다. 그리고 이제 미래, 비전 이런 것들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걸 영업이에요. 우리가 영업이라고 그러면 물건을 파는 행위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영업이 아니야. 세일즈지. 근데 자꾸 착각을 하죠. 영업이라는 거랑 세일즈라는 거 분리해서 생각을 못 해요. 사업가 발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마음 자세라는 게 있어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가를 발굴해야 될까 해요. 내가 만약에 사업가를 찾는데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너가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거를 맨날 불평불만해. 나는 앉아가지고 맨날 서류 보고 있고 맨날 라인 타고 있는데 쟤는 맨날 나가서 모임하고 있고 골프 치고 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큰 리더가 보여지기도 않죠. 실제로 내가 찾아야 되는 사람은 중역감인 거예요. 중역들은 앉아있지 않아요. 왜 중역한테 그렇게 막 큰 차들을 내주고 하겠어요? 그래서 왜 붙이겠어요? 밖에 나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큰 사업가를 찾는다 할 때 큰 사업가를 찾으려면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중역감이냐 내가 오너감이냐죠. 내 마음이 일개 사원의 마음인지 중역이나 오너의 마음인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개 사원들은요 자기가 만만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파트 평수 만약에 1단지가 35평이고 2단지가 25평이고 3단지가 21평이다. 그러면은요 1단지 사람들은요 2단지 가서 놀아. 왜? 나 35평 살거든 뭐 이러고 놀아요. 그리고 3단지 쪽으로는요 잘 안 가려고 그래. 1단지 너무 갭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3단지에 가는 사람들은요 2단지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거들먹 거리죠. 그런 사람들은요 자꾸 만만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는 자꾸 만만한 대로 자기가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만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리더를 찾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사장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기업의 사장이건 큰 기업의 사장이건 간에 서로 사장 간에는 각자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맡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하거든요. 리더라는 게 만약에 내가 직원 10명 있고 연 매출이 10억짜리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근데 직원 100명의 연 매출이 1000억짜리 회사 사장을 만나가지고 영업을 못한다 그러면 내 직원 10명은 굶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장들은요, 큰 데를 자꾸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만만한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쓰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제품을 안 쓰는 사람이 좋을까요? 쓰는 사람이 더 좋죠. 그쵸? 제품이 최우선이에요. 제품이 움직여지지 않고는 매출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쓰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품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제품을 먼저 써보고 나랑 같이 제품을 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찾는 게임이 아니라. 리더는 찾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가 먼저 중요하고 그 찾을 때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명단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내가 명단이 있어야지 만나서 초청을 해요. 비즈니스는 초청이 최우선이에요. 초청이 없이 혼자 가가지고 제품 전달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보따리 장사 되는 거죠. 보따리 장사. 우리가 원하는 건 보따리 장사가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께 잘 살자잖아요. 근데 함께 잘 살 사람을 내가 명단을 미리 작성하지 않고 만날 수 없고 만나지 않고는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하나 해요. 급한 거지.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가서 완벽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거죠. 한 번에 쏟아 부으려고 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역효과. 어떤 역효과가 일어날까요? 거부감. 네, 그 한 거부감이 번에 다, 네?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 맞죠? 한 번에 네네. 쏟아 부으려고 하다 보면 거부감. 네, 왜 거부감이 생길까? 우연 씨 혹시 왜 거부감이 생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부담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쏟아 부으면 넘쳐 흐를 것 같아요. 원래 잔은 넘쳐야 돼요. 잔은 넘쳐야 하는데 넘치는 방법이 잘못되는 거죠. 나는 지금 받아 먹을 수 있는 잔이 요만해. 요만해. 근데 쏟아 붓는 거를요, 가서 이렇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잔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이 크게 만드는 건 질이 아니라 양이에요. 횟수. 횟수인데 우리가 정말로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한 번에 모든 설명을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제품 설명할 때 5분 내에 끝내세요. 5분 내에 끝내세요. 그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도 사업 설명을 했어요. 45초 걸렸어요. 45초. 사업 설명 한 명한테 한 거 아니에요. 한 명은 제가 촬영해서 올렸지만 한 명한테 한 거 아니거든요. 그 촬영한 거 보시면 45초 걸렸어요. 사업 설명을 45초에 왜 할까요? 자꾸 물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키워가는 거야. 그래서 그릇이 키워진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는요, 횟수로 다시 넘치도록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욕심에 부리는 거야. 그릇이 지금 요만큼 돼 있는데 그 상태에서 넘치도록 한다고 폭풍으로 쏟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여러 번 나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가장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초대 없이 혼자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보따리 장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시스템에 초대된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배울 때 그도 같이 배워요. 내가 배워서 그에게 전달시킨다 그러면은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내가 배울 때 함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함께 배운다 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그 사람이 또 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 초대가 최우선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아메이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확률 싸움. 만약에 10명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10명한테 이야기를 해서 10명이 다 알아듣기를 바라시나요? 아니요.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음. 과한 욕심이고요. 네. 저도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몇 달 동안 저도 오픈마인드를 안 했잖아요. 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0명 중에 1명 또는 100명 중에 1명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것도 되게 웃기는 게요.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알아듣기를 원하죠. 그게 뭐예요? 욕심. 네, 내가 바라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실망이 커져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100명 중에 1명. 그 텔레마케팅 교육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텔레마케팅 교육할 때 만약에 내가 보험을 판다고 가정하자고요. 5만 원짜리 보험 팔면은 보험 사원이라 했을 때 대략 얼마 떨어지는지 아세요? 아니요. 만 원? 모르시죠? 네? 얼마? 만 원? 25만 원. 예. 25만 원 정도가 나한테 남아요. 5만 원짜리 하나 팔면.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 보통 이제 보험을 들면 1년 정도 뒤에 1년 안에 해약하면 100%못 받아요. 그리고 1년 정도 안에 해약을 하면 나한테 보험을 가입시켜준 그 사람도 토해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영업사원에게 주는 비용 대략 40% 정도. 주는 방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략 40% 정도. 그리고 그 영업소에 있는 팀장이라든가 영업소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본사 마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1년 정도의 비용은 100% 없어요. 1년이 지나가도 별로 안 남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화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내가 만약에 전화 영업을 100명을 해서 100명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1명이 든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100명한테 전화를 해서 1명이 들으면 나한테 25만 원 생기는 거야. 그럼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은요. 내가 100명한테 거절을 받는다는 얘기는 100명한테 거절을 받으면 25만 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1명 거절 받을 때마다 나한테 얼마가 생기는 꼴인 거죠? 2,500원. 5만 원짜리 보험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전화했을 때 100명한테 거절 받으면 아싸 하는 거예요. 25만 원 생길 거니까. 1명한테 거절 받을 때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화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지인한테 가가지고 한 번에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다 쏟아 부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스스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요. 씨를 뿌렸을 때 100%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 잘하지 않아요. 네, 군데군데 하다못해 나더라고요. 밭에다가 상추 씨앗을 뿌려놔도요.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서 안 나기도 해요. 근데 사람은 그보다 더 하잖아. 그나마 농사는 정직해요. 농사는 정직한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회원가입을 한 명 했어요. 누구에게 치약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치약을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기뻐.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누구한테 야 오늘 미팅 있는데 한번 들어보려고 했더니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또 하늘이 꺼져 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늘이 꺼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는 횟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기대는 버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가의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변화를 할 거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술주정뱅이였다. 근데 술 먹을 시간에 공부를 한다네? 내가 만약에 피부가 귤껍질이었어. 근데 피부가 이뻐지네? 내가 만약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 내가 건강이 이뻐지네? 그게 전부 다 내 지인들에게는 호기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요. 변화된 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변화된 후의 모습을 내가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 숨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숨기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저도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너는 원래부터? 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내가 과거에 어려웠던 거, 내가 과거에 불편했던 거, 내가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어. 바뀌어 나가고 있어가 중요해요. 바뀌었어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어떤 제품을 썼길래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 있길래 누구와 어울리길래 이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그놈의 그 완벽자 증후군, 나는 완벽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뭘까요? 진짜 욕심이거든요. 근데 나를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포장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 관계에서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뭘까요? 실제로 내가 여기다 써놓기를 안 할 사람은 없다고 써놨지만 치약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비타민 안 먹는 사람은 없어요. 화장품 안 쓰는 사람은 없고요. 청소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나는 바뀌어 나가고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러한 도움이 되더라.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지인이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다 인연이라고 하는데 내 지인이잖아. 그 지인 인맥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인맥들에게 무엇을 한다? 내가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다리고 또 보여주고 기다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자, 정성을 들이라는 게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있어요. 텔레토비 아메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텔레토비 아메. 텔레토비 어떻게 하죠? TV에서 어린이 프로 보잖아요. 아이 좋아. 이런 거 하잖아요. 텔레토비 아메. 혹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뭐 설명이 안 돼. 그냥 아메이야. 좋아. 내가 하잖아. 나 믿잖아.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정성도 있지만 사실은 나에 대한 정성이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람다워지는 거. 고개로예요, 고개로. 탱크와 고개로.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지식을 쌓아가고 내가 오디오를 들으면서 미팅에 참석하면서 지식과 에너지를 쌓아가고 제품을 써가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이뻐지고 그런 것들을 배어나게 하는 거예요. 중용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채워지면 서서히 배어나요. 정성은 누가 쏟는다? 나에게. 근데 나한테 정성을 쏟지 않고 어디다 쏟으려고 그래요?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갖춰야 될 거.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물려줬죠? 누구한테 물려줬나요? 이재용. 그쵸. 이재용. 근데 그때 그 물려줄 때 썼던 한 단어가 있대요. 딱 한 단어. 그 어마어마한 삼성을 물려주면 썼던 한 단어가 있대요. 그게 경청이에요. 들어야지 보여요.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고요. 아까 영업 얘기했잖아요. 골프 치러 가가지고 내 얘기만 계속 한다고 가져가자고요. 누가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아요. 골프 치러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보는 거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임에 나가면 주체가 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다 욕해요. 저도 모임을 여러 개 해봐서 알거든요. 뒤에서 다 욕해요. 앞에서 만났을 때는 다들 사장들이니까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서는 장난 아니에요. 경청이라는 거는요. 정말 내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날 죽일 수 있느냐 이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두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내가 찾아가는지이지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쏟아붓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삼성을 보여줄 때 첫 단어가 이거였던 거예요. 경청. 그리고 실제로 경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표정, 행동, 언어 습관 이런 걸로요. 그 사람이 다 보여요. 근데 내가 경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말만 생각하고 내가 다음에 무슨 말만 할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언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백그라운드가.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프로파일링 아시죠? 프로파일링. 범죄심리. 그것도 그거예요. 지켜보고 듣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를 오래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신 분들이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편안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보이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면 뭐 하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경재 스포터님 만나면 어떻던가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만 하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제가 아메이를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죠? 아니야. 단계라는 게 있어요. ABC, 전개라는 게 있어요. 그 전개를 통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다시 한 번에 쏟아부으면 느낄 틈도 없는 거예요. 과부하 걸린다니까, 체한다니까. 그래서 한 단계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뭘까? 결론이 없는 거는 뭐 하는 거죠? 소풍 가는 거다, 소풍. 소풍 가는 거는 결론 없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가고 가가지고 그냥 즐거우면 끝난 거지 거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야 돼요. 결론이 뭐냐는 거죠. 내가 스스로 지어놓는 결론. 아메이에서 불분율이 있어요. 세미나 참석 인원 6명만 되면 무조건 플렉시로 넘어가요. 이 얘기는요. 미친 참석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안에서 도전할 수 있는 인원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어저께도 도전 스피치 하시겠습니까? 라고 총 5분에게 보냈어요. 한 분만 오케이 했거든요. 솔직히 도전 스피치 하는 거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깨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이번 회계연도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뒤에서 누군가가 딱 칼 들고서는 너 다이아몬드 못하기만 해봐라 이럴까요? 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자세에서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몇 명이냐, 도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비상자 몇 명이냐 계속 숫자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숫자로 해서는요, 확률 게임이라고.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도전에서는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전에 의지를 못 갖는 거예요. 이 원하는 것 때문에 꿈노트 작성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꿈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 꿈도요, 자꾸 포장을 해.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다르다는 거지. 내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안에서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100원짜리 빵밖에 못 먹는데 나도 좀 빵집에서 저 5,000원짜리 그 유기농 식빵을 먹어보고 싶어. 100원짜리 빵도 먹기 힘들어. 근데 난 저거 먹어 이게 꿈일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숨기고 뭐라고 그러죠? 나는요 노숙자에게 빵을 나눠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지금 노숙자인데 괴리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물론 꿈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주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보고 싶은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뭐죠? 내가 원하는 걸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걸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주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꾸 겉도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에너지가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장이라는 거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고, 과정이 지나가면서 성공이라는 거는요,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후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후원이라는 게 뭘까요? 꼬신다? 이런 거 아니야. 꼬시는 게 아니야. 후원이라는 게 뭐예요? 후원이라는 그 뜻 그냥 보자고요. 후원. 우리가 가령 이런 거죠. 뭐 결식아동을 후원한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결식아동을 후원할 때 인성이 쓰레기인 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건 말건 뭐고 그냥 후원하는 건 도움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정말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다면은요,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후원이야. 꼭 돈으로 결식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원한다는 건 그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근데 그 영향을 주려고 해도요, 받을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것도 결론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후원받을 자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업자 발굴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먼저 사업자가 돼야 된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은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에러시 바이오캐스트 다목적 세정제죠. 이 제품은 저희 집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딴 집은 뭐 1년, 2년 간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이걸로 욕실도 쓰고 청소할 때도 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강아지 목욕도 시켜요. 이걸로 뭐 강아지 목욕한다고 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상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기존 그 타사에서 쓰는 특히 강아지 전용 샴푸, 린스 이런 거를 피부 전용 샴푸, 린스를 사서 그거를 애를 케어를 해도 강아지를 케어를 해도 이 강아지가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걸로 이 세정제로 하니까 요 다목적 세정제로 청소를 해보니까 2주, 3주 지나니까 강아지의 그 피부가 굉장히 좋아지고 딱지가 다 아물어서 나아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9년째 우리 집 강아지한테 이 다목적 세정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냄새도 들라고요. 근데 요거는 액체 유기 농축물이죠. 이 고농축인데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고 우수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세이프 초이스도 있고요. 바이오캐스트 포뮬라 이거 인증 마커 2개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물 세탁, 물 청소 가능한 물 세탁이 아니라 물 청소 가능한 곳 다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소파도 지금 뒤에 보이는 소파에도 요걸로 이 다목적 세정제로 청소를 해요. 그러면은 그 좀 먼지 않는 게 확실히 덜한 걸 느껴져요. 이게 깻잎 추출물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알로에베라랑 코코넛 오일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다목적 세정제로 걸레질을 하고 그 다음에 행주 뭐 이런 것도 저도 이걸 한 번씩 행주에 냄새 쾌쾌한 냄새 나면 요걸로 빨거든요. 다목적 세정제가 그 재부착 오염 방지제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지도 좀 덜 묻는 것 같아요. 다목적 세정제 사용할 때 어떻게 쓰시냐면 그냥 저기 대야 같은 데 쓰면은 요거에다가 요 뚜껑이 20ml예요. 그러면은 이거 보통 대야에 한 30ml 되죠. 아니죠. 한 5리터를 갖다 물을 부으면 요 30ml니까 요거를 하나 붓고 반 정도 더 부으면 돼요. 그리고 액체로 쓸 때는 다목적 세정제를 이만큼 써요. 9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500이라고 써 있어요. 옆에 이렇게 선 보시면은 여기에도 표시가 돼 있고요. 옆에 써 있어요. 여기다가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뿌려서 그리고 행주나 이렇게 마른 타올 이런 걸로 문지르시고 여기에 물기가 싹 없어질 때까지 놔두시면 굉장히 뽀송뽀송합니다. 다목적 세정제가 정말 이름 잘 지었어요. 다목적 세정제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사람들이 이게 뭐 작은 건데 7,500원 전에는 7,000원 했었죠. 이걸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뭐냐면은 욕실 세정제예요. 욕실 세정제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몬 빛깔이 좀 나죠. 근데 상큼한 레몬 향이 나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떤 사람은 비싸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욕실 세정제를 작은 분무기에서 가져가서 그 집에 방문할 때는 그 방문이나 그다음에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조그만 분무기 얘를 희석한 용기를 가져가서 요거를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뿌리고 어떤 사람은 뿌리고 막 스펀지로 문지른다는데 이 욕실 세정제를 뿌려놓고 잠시 후에 그냥 샤워기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거기가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요 제품은 욕실 세정제는 어디에나 이렇게 제가 좀 추천을 하는데 요것도 4번, 요 통에 4번 이상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희석할 때도 좀 많은 찌든 때나 침전물이 있는 데나 이런 데는 요거 반 정도 섞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이 욕실 세정제 물 반 써요. 그래야 뭐 잘 닦이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반짝반짝한 것 같기도 해요. 잘 문지르지 않아요. 욕실 세정제를 뿌리고 나서 좀 찌든 때가 많거나 이런 침전물 있는 데는 반에 2분의 1을 썼고요. 그리고 잠시 놔둬요. 뿌리고.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닦으시면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놔뒀다가 뿌려주시면 이게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너무 얘가 좋은 게, 이 욕실 세정제가 좋은 게 뿌리고 우리 보통 스펀지나 헝겊 이런 걸로 닦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뿌려주고 좀 이따가 샤워기로 욕실에 쫙 이렇게 뿌려주면 정말 반짝반짝해요. 이 욕실 세정제 여기에다가 그리고 냄새 조금 강아지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욕실 세정제 여기 희석 용기 여기 같이 펄스도 조금 넣어줘요. 그래서 뿌려주면 굉장히 이 욕실에서의 향긋한 냄새와 함께 이게 곰팡이는 없애진 않지만 미리 예방은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다. 자꾸 분무기를 들고 이러네요. 이거. 얘도 세이브 초이스가 있고요. 바이오캐스트 포뮬러 다 인증 마크를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좋은 제품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집 청소할 때도 그렇고 외부 나갔을 때도 이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좋겠어요. 저는 다목적 세정제를 저기 식당이나 삼겹살집 이런 데 많이 조금 가는 편이에요. 그러면 테이블에 헝겊으로 조금 묻혀가지고 닦아주면 그 끈적끈적거리는 그 기름기 많이 있으면 끈적거리잖아요. 근데 요거를 딱 뿌려주고 한번 만져보세요 하고 반만 닦아줘요. 이 테이블 반만. 그러면은 반은 금방 손이 쓱 밀리는데 반은 탁탁탁탁 이렇게 딱 본인들이 느끼거든요. 점주들이. 네, 그렇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